자, 반갑습니다. 이게 제3장 재생의세의 경륜에 이제 세 번째 재생의세의 경륜에 세 번째가 나가는 거예요. 대각하신 이후에 파트예요. 이게 세 번째 파트. 이 파트도 이제 중요한데 이 제목이 첫 제도 방편. 이게 이제 방편을 쓰신 거예요. 거기에 따라 이제 구인제자가 모이었나 봐요. 제도 방편을 통해서 결국은 구인제자가 결과인가? 그러면? 방편의 결과? 어쨌든 제목이 첫 제도 방편과 구인제자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파트를 나누어서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043쪽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거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대종사 표와 법어를 발표하신 후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이제 나의 안바는 곧 도덕의 정체요 나의 목적하는 바는 곧 새 세상을 이 세상에 창건하여 창생을 낙원으로 인도하자는 것이나 내가 몇 달 전까지도 폐인으로 평을 받았고 일찍이 어떤 도가에 출입하여 본 바가 없었으며 현재의 민중은 실생활의 정법은 모르고 허위와 미신에만 정신이 돌아가니 이 일을 장차 어찌할꼬 하시고 포기할 기회를 기다리시었다. 여기까지 합시다. 자, 여기도 보면 이제 표와 법어를 발표하신 후 그러면 표와 법어는 쌍이죠. 이 쌍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따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간단한 말이 지금 잘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간단한 말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상식으로 그냥 너무 당연한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저는 봐요. 이게 표와 법어로 이것은 쌍이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걸 따로따로 이해하면 안 돼요. 같은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시길 이제 나의 안바는 곧 도덕의 정체요. 당신이 대각했다는 것은 도덕의 정체라는 거예요. 정체. 그게 바른 거, 바른 하여간 그거 뭐야? 정체요, 정체. 우리가 정체라면 바른 어떤 바른 실체, 어떤 바른 실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도덕이라고 하면 이 언어의 오해예요. 지금 도덕이라면 도덕이 뭔지를 모르죠. 언어적으로 도덕이 뭔지를 모른다고요. 근데 도덕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도덕은 이쪽 동아시아의 도덕은 도와 덕이에요. 도는 쉽게 요즘 말하면 진리를 말한 거예요. 덕은 그 진리가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도라고도 상관없고 사실은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언어의 문제예요. 언어의 문제. 도덕이라고도 상관없고요. 도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덕이라고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아는 사람 보면 덕이라고 해도 그게 도덕이고요. 도라고 해도 그게 도덕이에요. 맞죠? 근데 이걸 이제 언어로만 한다면 이게 따져. 이게 도지, 왜 이게 덕이라고 했냐, 도라고 했냐, 왜 도덕이라고 했냐. 어찌자는 거예요, 그걸. 나보고 지금. 딱 보면 알아들어야지, 그걸. 이게 도덕이라는 거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람이 이걸 한다고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도덕의 정체. 그러면 이게 도와 덕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신다는 거예요. 무엇가? 깨달을 대각이. 이게 지금 대각의 내용이에요. 당신이 안바라는 거 뭐예요? 안바. 이게 대각이에요, 대각. 그리고 대각에 따라서 이런 최초법어도 말씀하시고 했잖아요. 이렇게 전부 다 도덕의 정체예요, 이게 다 정체요. 나의 목적한 바는 곧 새 회상을 이 세상에 창건하여 새 회상 나왔습니다. 창생을 낙원으로 인도하자는 것이나 이건 뭔 말이에요, 이건 결국은. 개교 동기예요. 대준사님이 개교 동기를 언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보면 대각하시고 얼마 안 돼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나중에 문장으로
쓰신 게 지금 여기 이 정전에 있는 거예요. 지금 뻔하게 쓰시죠. 그리고 이게 문장을 좀 연마신이라고 상당한 좀 그 공력을 들이신 것 같아. 상당한 공력을 들이신 것 같아. 그래도 대각을 딱 하시고 딱 이것은 계셨어요. 그냥 포부로. 포부와 경륜으로 딱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런 걸 볼 때도 대종사님은 개교 동기를 대각이라는 것이 개교 동기와 관련이 있구나 하고 딱 우리는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제 대종사님이 현실 얘기를 해요. 이제 이렇게 딱 갔어. 당시 이제 대학도 하고 했는데 이제 현실 얘기를 해요. 이런 거 읽으면 제가 좀 유안을 좀 받아요. 제가 좀, 대종사님의 비염은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내가 몇 달 전까지도 페인으로 평을 받았고, 좀 페인으로 좀 평을 받았죠. 근데 또 얘기에 따라서는 대종사님이 또 그렇게 아주 페인은 아니었어요. 뭐든지 과장을 해, 내가 볼 때. 근데 조금 문제는 있긴 좀 이렇게 몸에 부스럼도 생기고 또 그러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느 지점은 너무 과장돼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대종사님 동네 분들 또 출가하셨던 분들 나이도 비슷한 분들이 얘기가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어찌 잘못하면은 너무 왜냐하면 성자를 너무 키우려면은 더 막 이렇게 과장을 해갖고 하는 거 있어요. 우리는 대종사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대종사님 원하는 태도 아닙니다. 그럼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페인은 그래도 사람이 좀 그렇다 지금 페인 취급을 받은 거죠. 일찍이 그리고 뒤에 문제 보세요. 일찍이 어떤 도가에 출입하여 본 바가 없었으며 이런 거 해석 잘해야 됩니다. 어떤 도가에 접촉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소속돼서 그들의 그 체계 속에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문장을 잘 해석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도 가서 물어보고 이런 걸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그 시스템 속에서 이런 건 안 하셨다고 당신이 보는 거죠. 그리고 현재의 민중은 실생활의 정법, 그러니까 사실적인 이런 거, 원불교 똑같아요. 사은 얘기하고, 사은의 조목 얘기하고 하면은 관심 없어. 그리고 이론상 얘기하고 좀 더 성리 얘기하고 하면 관심 있어. 이게 비슷해요. 결국은. 이 말이나 그 말이나. 실생활의 정법은 모르고 허위와 미신에만 정신이 돌아가니 여기 또 나옵니다. 이의를 장차 어찌할꼬. 이의를 장차 어찌할꼬는 대종사님의 뭐라고 할까. 하여간 대각 전도 탄식이고 대각 후에도 탄식이 이의를 장차 어찌할꼬. 이게 탄식가의 표현이에요. 탄식이에요. 이게 탄식. 이게. 포기할 기회를 기다리셨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뒤에 한번 읽어봅시다, 또. 때마침 증산교파가 사방에 일어나서 모든 인심을 충동하던 중 길룡리 부근에도 그 전파가 성한지라 이 기회를 이용하여 방편으로 여러 사람의 단결과 신앙을 얻은 후에 정도를 따라 차차 정법교화를 하리라 결심하시고 원기 원년 7월경 친히 그 교파 선전원을 청하여 치성하는 절차를 물어 마을 사람들과 함께 특별한 정성으로 7일 치성을 지낸 후 보통 생각으로는 가히 추상할 수 없는 말씀과 태도로 좌우 사람들의 정신을 황홀케 하시니 몇 달 안이 되어 이웃 각처에 믿고 따른 사람이 40여 명에 달하였다. 여기 40여 명 나오네. 이제 여기에 이제 대종사님 처음에 주위에 모인 사람들이 한 40여 명 됐다. 이렇게 봐요. 자, 여기 보면 증산교파가 사방에 일어나서 모든 인심을 충돌하는 중 이때 정말 지금 증산교파 대단했죠. 증산의
동학의 그거 어마어마했고요. 그게 이제 무력으로 막 진입되고, 그 다음에 이제 증산이 좀 다른 방법으로, 했던 게 증산교파가 일어났는데, 보통 우리가 증산교파라고 할 때 이걸 태을도라고 많이 불렀어요. 태을도.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흠치교. 왜 흠치교라고 하냐면 그 주문이 있어요. 주문. 뭐 흠치흠치 이렇게 시작해요. 뭐 흠치흠치 태을천상원군. 그래서 그 태을 나오니까 태을도고, 그 다음에 그 흠치흠치 하니까 그거에서 흠치교. 이게 그냥 앞에 주문을 할 때 흠치흠치 하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이 다 있어요. 강진상 선생의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거 우리가 뭐 알 건 아니고. 그래서 이 교파들이 실상에서 결국은 길룡리에도 많이 전파됐던 거예요. 길룡리에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팔사님도 거기와 관련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아마 맞을걸? 사산 오창건 님도 처음에 거기 치성 다녔을 거예요. 구수미 같은 데로. 치성이 뭔데 많이가. 이제 대개 보면 그 제자가 되신 분들이요. 뭐 어딘가 그래도 구도에 열정이 있었던 분들이 대종사님한테 오는 거예요. 이게. 구도에 대한 열정 자체가 없으면 아예 안 돼. 어느 시대나. 그래도 구도에 대한 뭔가 도를 구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래도 미신으로 가든지 뭐 정법으로 가든지 가지 않은 사람 아예 시작도 안 해. 이런 면은 있어요. 이게 확실해. 이게 그래가지고 길룡리까지 이렇게 전파가 되니까 그것을 대운사님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방편이라고 하잖아요. 방편. 여기서 제도가 뭔 뜻이에요? 제도? 이 제도가 뭐예요? 여기 세 번째 타이틀. 네. 이 제도가 뭐예요? 무슨 우리 사회제도 말한 거예요? 이거 같은데? 사회제도 같은 거 말한 것 같은데? 우리의 어떻게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걸 여기에서 하셨나? 이게 이런 게 이제 한자, 확실히 원불교는 한자를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제가 고민이 뭐냐면, 한국 사회가 그냥 한 2000자 정도는 그냥 우리 국어로 좀 받아들이는 그 정책으로 가는 걸 저는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본명이 한글 이름이지 않습니까? 네. 저한테 한글주의냐고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국한문 혼용주의라고 말을 해요. 그럼 왜 한글 이름을 썼어요? 국한문을 혼용하려고 제가 지금 한글을 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국한문 혼용주의자예요. 제가. 왜 그러냐? 특히 원불교의 이 교법을 피기 위해서는 국한문이 혼용돼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제도 이렇게 되면은 이게 한자적인 개념이 있으면은 좀 쉽죠. 이게 지금 건질제, 건널도 그거 말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을 이렇게 제도한다 할 때 그것의 방편이에요. 이렇게 제도를 시키려는 방편을 말한 거예요. 이렇게 명했는데 이렇게 좀 이걸 잘 모르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 고민이 있어요. 이런 게.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그래가지고 여기 치성됐던 이 증산교파,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의 단결과 신앙을 얻은 후에 정법에 따라 차차 정법교화를 하리라 결심하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법교화는 뒤에 좀 미루고, 이제 그 방식을 이용해서 이제 첫 제도 사업에 시작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저도 이런 게 너무 필요한가. 어떨 때 굉장히 고민이 있어요. 저도 그냥
제가 이게 방편이 너무 없나? 내가 저도 지금 저도 좀 어떨 때 그런 거 있어요. 아, 이 권위도 좀 사용할까? 좀 더 강력하게? 뭐, 이런 금일다가 한참 해다가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어. 내가 속으로는. 그래. 대인산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런 게 뭐가 필요 있다고. 뭐, 안 되면 그 사람 문제지. 뭐,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야겠죠. 그게. 자, 그리고 원기 원년 음력 7월경. 그러니까 대각하시고, 대각을 음력 몇 월에 했어요? 3월에 하시니까 한 4달 정도 뒤죠. 3월 26일이니까 한 4달 정도죠. 친히 그 교파의 선전원을 청하여 치성하는 절차를 물어 마을 사람들과 함께 특별한 정성으로 7일 해요. 7일. 이게 7일 얘기는 이게 참 많이 나와요. 7일, 그 다음에 뭐, 며칠 있더라? 49일 있고, 그 다음에 100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전통적 기간이 있더라고. 이게 어디에 이게 또 나오냐면, 수양연구요론의 뒤에 부분 요 나오는데, 날짜들 나오는데, 며칠. 그러니까 그러면 이 7일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7일. 보통 7일은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할 때. 7일도 안 해놓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요즘 7일도 안 하죠. 누가 요즘 뭐 한다고 7일까지 해요. 뭐 와서. 뭐 그냥 하루나 하나? 뭐 7분? 7초? 그래서 어쨌든 7일 중요합니다. 지낸 후 보통 생각으로는 가히 추상할 수 없는 말씀과 태도로 좌우 사람들이 정성이 황홀케 하시니 몇 달 되어 얼마 안 돼서 이웃 각지에서 40여 명이 달아있다 이 말이잖아요. 자, 이걸 조금 더 제가 이게 이제 방편교화 얘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이게 이야기가 있어요. 그냥 가볍게 이야기 들으세요. 그 상황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이게 처음에 대종사님께서 이제 주로 상의하면은 이 팔사님한테 상의 드린 거예요. 팔사님이나 그 외삼촌, 유성국, 그러니까 칠사님 두 분한테 가서 이러이러하니까 여기 같이 이 증상교파 불러다가 치성을 합시다. 이렇게 이제 말을 이렇게 이제 대윤사님 쉽게 말해 전문 용어로 꼬셨어요. 전문 용어로 이렇게 샥샥샥샥샥 하니까 왜 이게 되냐면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저도 이런 걸 보면은 대종사님 같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때는 이제 법명 바뀌기 전이니까 김성섭 그러니까 그 팔사님이죠. 김광선 이분은 도에 대한 발언이 있어. 옛날에 말했대로 막 와탄천 건너서 마춘합산봉에서 막 이 독공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심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래요. 발심이 없는 사람한테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건가?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발심 있는 사람한테 뭘 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기꾼들이 딱 보면 근다고잖아요. 사기 칠 수 있는 사람이 딱 보인다잖아요. 아니, 나는 왜 이렇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발심이 있을 사람한테 이게 잘 안 되나 모르겠어요.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참 이런 게 어려움인데. 어쨌든, 대선사님 이렇게 발심 있는 분한테 딱 해요. 그리고 유성국, 이분도 동학을 열심히 이렇게 막 성사님이라고 열심히 하니까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다고, 마음. 이게 중요하죠. 마음이 있냐, 없냐. 그런 분한테 대종사님이 전문적 작업을 건 거예요. 살짝 이렇게 해봅시다.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그게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전에 한 3차례 시도가 됐다가 조건이 성숙되지 못했나 봐요. 이게 안 됐나 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팔사님이 오셔서 말하니까 하시려면 그걸 감당을 해서 하시라. 쉽게 말해서 돈 대라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교당에 기도하려면 좀 헌금도 좀 낼 만큼 내고 좀 하시라 이거예요. 그것이 저보고 기도만 해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해요. 이게 이게 활사님이 그걸 주선을 해요. 주선을 했다는 것은 돈도 됐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돈도 됐다는 거예요. 활사님. 활사님이 그리고 그만한 어떤 조건도 되셨던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 세장산 관리하면 그 동네에서는 괜찮다고.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무장 사람, 이것도 아마 팔사님이 주선해서 아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빨리 우리가 수사관이 돼야 돼. 독군들과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독군들. 그때 독군이라고 하면 증상교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대종사님도 일정한 독군들과의 연락망이 있었을 거예요. 서로 알고 지내고 이 정도는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이런 걸 봐도 팔사님은 어쨌든 독군들과 연결이 돼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냥 몰랐다가 이 건 때문에 가서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렇게 읽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런 내용을 보고. 그래서 이제 재물을 차리고 막 치성을 지내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 좀 비슷한 것 같아. 하는 것이. 근데 제사는 아니고 말 들으면 재물은 차려놓고 기도드리는 형식인 거죠. 주문하고 막 이렇게 기도드리는 형식. 이 두 가지 섞이는 것이라고 좀 보는데 이게 돈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이거 누가 감당해요? 팔사님이나 또 팔사님 다른 분도 꼬셨겠죠? 그건 안 나오니까 내가 말고 또 팔사님이 또 기술을 쓸 수 있죠. 또 전문 기술을 또 써가지고 또 이제 그건 내가 모르겠어 지금. 근데 어쨌든 처음에 기술은 누가 써요? 대종사님이 대종사님 전문 기술을 써가지고 이게 시도가 돼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구호동 지금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구호동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노루목 대가 가셨던 노루목에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호동 본가, 구호동 안채 쪽으로 넘어가서 하는데, 찬물 목욕을 했대요. 찬물 목욕을 안 하면 장소에 들여보지는 못했고, 음식장만을 하고, 나중에 이 비용이 이제 나중에는 우리 저축조합 할 때 이 비용을 이걸 안 하고 이 치렀던 비용을 저축조합금으로 집어넣어요. 이 돈이 들었다는 소리죠. 이런 말을 보면. 이거 푼돈 해라 놓으면 그거 아닌데, 이걸 넣었을 때 효과가 있을 정도의 돈은 됐다. 그리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주문을 외우고, 주문을 뭘 했나, 이 흠치를 했는가, 뭔가 모르겠죠. 근데 아마 이쪽에서 계한자라고 말했던, 옛날에는 눈을 떴다, 계한자, 이런 말을 썼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독군들 계열의 주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죠. 이때 이제 식구들이 여기는 마을 사람들이라고 나오지만 주로 식구들이 갔겠죠. 마을 사람 정도 되면 제 생각에 팔사님, 그 다음에, 유건, 그러니까 유성국, 칠사님, 거의 가족이요, 거의. 그러면 누가 마을 사람이라고 누가 들어갔을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봅시다. 대윤사님 식구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런 거 보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사관이 돼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게요. 첫 번째, 대종사님, 양하운 사모님, 그 다음에 이원아 사타우님, 여기 가족들로 현재, 대종사님 큰딸, 그 다음에 첫째 아들, 아주 어릴 때인데 하여간 넣읍시다. 그 다음에 사타원님 두 아들, 몇 명? 7명. 대윤사님 어머니 8. 대윤사님 동생 왔다고 칩시다. 그래도 이때 아마 밖에 이제 나왔지만 기도한다 오니까 왔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9. 거기다가 이제 하게 되면은 8사님, 7사님, 그럼 11명이야. 근데 한 10여 명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동네 사람 좀 들어간다고 하고, 이 추측이에요.
그래도 대충 뭐 이렇게 맞겠죠? 되게 맞겠죠? 이 정도가 이제 들어와서 대종사님 7일을 하고 나서 당신이 이제 개안했다. 이제 눈이 딱 열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래가지고 이제 막 말씀을 하면, 평소에 막 안 했어. 이게 아까 같이 별로 이렇게 안 배웠는데도 막, 제가 볼 땐 다 배웠어요.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그때는 이게 뭐, 그걸 아른다고 해서 그게 알아서 뭐 이따 써먹어. 근데 이제 견해가 생기고 나니까 그런 말들도 의미가 있어지고,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실력 발휘하신 것 같아요, 대종사님. 쫙 한 번씩 이제 구라를 막 갑자기 막 어려운 말도 척척척척 하고, 그 한시 그 말하듯이 우리가 쫙 말하고, 여기 보면은 한번 펴봅시다. 전망풍인가요, 그게? 아니, 전망풍. 377. 전망풍 봅시다. 여기 보면 대종사님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여기 나오는 것 같이. 야초점장 우러운 천지회운 정심대 되라. 딱 그랬다고 합시다. 대종사님 거기서. 평소에 안 하셨는데 이렇게 막 이런 말. 지사일광 청청중 기얼오운 강신요. 막 이랬을 때 사람들이 우와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때도 이런 말을 하시고 또 그 시에도 쓰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읽어보는 거예요. 이런 말이 됐지 않았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이제 방편교화의 시작이죠. 방편교화. 방편교화. 이게 이제 우리도 과연 이런 방편교화가 어느 정도까지 필요할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방편교화가 아주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방편교화가 남발할 수도 없는 거고 대종사님도 처음 이렇게 해갖고 대종사님 목적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정법교화로 뒤에 이렇게 인도하리라. 이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 사람을 모아서 단결과 신앙을 얻은 후 정법교화로 인도하리라. 이런 목적이 분명했죠. 대종사님 말씀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 40여 명의 신자들을 서로 이제 내왕을 하죠. 내왕한 지 4개월 되었으나 그들은 대개 어떠하고 일시적 허영심. 자, 뒤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뒤에. 자, 1043쪽 뒷부분 읽어봅시다. 대종사 40여 명의 신자들과 서로 내왕한 지 4, 5개월이 되었으나 그대들은 대개 일시적 허영심으로 모였고 또한 그동안 어떠한 통제 있는 생활을 하여 본 바가 없는 이들이라. 그들은 인류를 지도할 생각을 뒤로 미루시고 12월경 그 중에서 특별히 진실하고 신신궂은 8사람을 먼저 선택하시니 곧 김성섭, 김성구, 박한석, 오재겸, 이인명, 박경문, 유성국, 이재풍 등이었으며 그 송도군을 맞으시니 그들이 곧 세회상의 첫 구인 제자니라. 자, 이게 이제 결국은 방편을 써서 결론이 구인 제자 이렇게 나옵니다. 제목대로 되죠. 첫 방편, 첫 제도 방편에서 그게 바로 구인 제자다. 이렇게 요 제목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때도 결국은 뭐 신비한 자치, 이적, 뭐 일시적인 호기심, 뭐 이런 것으로 뭐 갑자기 사람이 변했대. 막 그러니까 이제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일시적 허영심으로 또는 통제 있는 생활을 하여 본 바가 없고 인류적 지도할 생각은 이제 뒤로 미뤘다는 거죠. 그랬다가 원기 원년 그러니까 12월, 이게 음력 12월이니까 사실 이것이 양력으로 하면 해가 바뀐 거예요. 이게 참 우리 현재 현재 우리가 한번 이거 통일해야 돼요. 양력으로 통일해서 횟수를 정할 것인지 이게 섞여 있어요 현재. 어디까지는 이렇게 돼 있고 어디까지는 이렇게 이런 시점을 잘 가는데 그때 관념으로는 이게 해가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음력을 쓰시니까 이런 게 어려워요. 그때의 심정으로는 안 넘어간 거죠. 근데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해가 바뀌는 거가 이게 좀 고민이 있어요. 이게 12월경 여기 어떻게 나와요? 뭐가 조건인데요? 진실, 신심.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대종사님 뭔가 기준을 세워요. 근데 이게 진실과 신심이에요.
이거 참 응용을 많이 해야 되죠. 저희들도 뭐 할 때 이게 진실한가 신심한가 이걸 봐야 되는데 똑똑한가? 어쩐가 이건 뒤에야. 뒷부분이야. 이게 이런 거 보면은 저도 보면은 저 영리한가? 우리 이게 이렇게 봐도 후배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영리하고 그러면 이렇게 눈에 봐. 근데 저 사람이 진실한가? 신심 있나? 안 보여. 내 눈깔이 안 보여. 제가 이게 반성할 때 많아요. 멀었다. 너 진짜. 멀었다. 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런 게. 이런 게. 근데 곧, 이게 이제 8인 제자하고 정산용사 얘기예요. 정산용사는 언제, 나중에 그 뒤에 오죠. 예. 그리고 이건데, 이게 또, 이 문장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바로 된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나중에 박경문 나왔죠? 오사님은 처음부터 들어온 게 아니라 뒤에 들어오신 분이고요. 바뀌어요. 오내진이라는 분이 첫 번째로 채택됐다가 이분이 결국은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 박경문, 그러니까 일로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재풍이 이때 들어왔다고 하지만 이재풍 일사님이죠. 이분이 원기 2년, 그러니까 양력으로 따지면 원기 2년 한 2월 달 정도 들어오시니까 이게 안 맞아, 문장이. 근데 이것은 그냥 포괄적으로 쓰신 것 같다.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 말하면 이런다는 소리예요. 이 문장이 탁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의도는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큰 차이, 차이가 크진 않아. 우리가 같이 이게 콕콕 따지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때는 아닌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정산용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정산용사님 도굴죠. 뒤에 한번 읽어봅시다. 구인 중 첫 제자 김성섭이니 그는 본래 대종사의 가정과 교의가 있어 친절한 형제 같은 중 대종사 입정 전후 많은 보조가 있었고 박한석은 유성국은 외숙이요 박경문은 족질이며 이명, 김성구, 오재겸은 모두 근동 지우이고 군서 사람 이재풍은 오재겸의 인도로 처음 만났으며 송도군은 경북 성주 사람으로 정법을 찾아 방황하다가 원기 3년 3월에 대종사께 귀의하였다. 여기는 반드시 원기 3년이 이렇게 귀의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설명이 된 거고, 이재풍 일사님은 원기 2년, 양력으로는 2월 5일, 음력으로는 정월 14일 입교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럼 이게 12월이죠. 그러면 한 달 정도 차이 있죠. 한 달 가지고 뭔 얘기를 해. 이제 그러면, 좀 따질 때 따질 수 있지. 이게 안 맞잖아. 문장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이제 12월경이라 하니까, 일사님은 정월이니까 한 달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도 이거 큰 틀로 보면 이 문장이 맞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서 보통 우리가 김성섭 할 때 이분을 첫 제자로 하지만, 원래로 보면 김성섭, 그 다음에 이원화, 이분이 첫째자, 이렇게 하는 게 더 옳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또 뭐, 이렇게 보면 이제 구인선님 위주로 설명이 되다 보니까. 근데 그냥 그런 거 빼고 보면, 이원화, 사타오님, 이분이 첫째자라고 말하여야 타당하리 하지 않나. 이것에 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야 남녀 문제도 좀 보편적인 사유가 되는 것 같고요. 보통 옛날에는 8구인 제자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부터 구인이 안 됐어. 8인 제자에다가 정산정사가 오면서 9인 제자가 확실히. 그러니까 8구인 제자 그랬어요. 거기다 처음에 저 출가했어도 왜 8구인 제자라 했지. 저희 때만 해도 8구인 제자가 정설이었어요. 주로 그때 관계에 있는 분들은 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중에는 이제, 근데 이런 용어는 구인 제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8구인 제자라고 하는 게 맞아. 언어 표현이. 어떨 때는 8인 제자고, 어떨 때는 9인 제자고, 그러니까 그냥 8구인 제자 하면은 다 통용되는 언어예요.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떨 때 어떤 분이 8구인 제자 그러면 왜 또 저는 8구인 제자라고 하지? 그러지 마시고 이걸 아시면 8구인 제자라고 해도 맞고 9인 제자 해도 맞고
팔구인 제자라는 사람들은 이런 조건들을 다 맞추기 위해서 팔구인 제자라고 했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훨씬 이해 폭이 좋은 거죠. 제가 이제, 다섯이구나. 한번, 요 책 한번 펴보시겠어요? 네. 뒤에 보면, 103쪽 한번 봐보세요. 표준제자 구인선진에서 써놓은 게 있어요. 이것도 제가 있는 글들을 짜집기 한 거거든요. 짜집기 한 글이에요. 이게 제가 쓴 글이 아닙니다. 이거 짜집기 글이에요. 이게 짜집기. 대표적인 짜집기 글이에요. 이게. 근데 짜집기를 제가 잘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짧게끔 짜집기를 한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봅시다. 표준제자 구인선진. 이게 왜 표준제자예요? 표준제자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종사님이 표준으로 삼은 제자예요. 우리 그 대종경에 보면 표준제자 이렇게 나와요. 이 단어들을 잘 보셔야 돼요. 표준제자. 그 표준제자라고 할 때 표현이 아까 말한 대로 진실하고 신심무도. 그게 표준제자예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후배들 보도 영리하고 이거 눈에 들어오고 자 진실한가 진심 있나 이거 잘 안 보인다고 말했잖아요. 대전에 그렇게 보신 거예요 이걸. 근데 한번 읽어봅시다. 소태산 대종사 박중기는 대각후 포교우 방법으로 영광 일대 성행 증산교파의 치성을 빌려 짐짓 개한 통령한 듯 보이며 믿고 따르는 40여 명을 얻게 됩니다. 이는 방편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단결과 신앙을 얻은 후에 정도를 따라 차차 정법 교화를 하기 위한 1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1차 과정이라고 있어요. 이런 게 정리를 잘했다는 겁니다. 하루는 소태산 대종사 최초 제자인 의영 김석섭과 외삼촌 유성국에게 큰일을 하려면 진실한 인물이 필요하니 여덟방위에 그럴 사람을 다 채우라고 독려하여 그렇게 믿고 따른 제자 40명 가운데 특별히 진실하고 신심구듬 여덟 제자를 내정하니 이를 표준제자라 한다. 표준제자의 인연관계를 살펴보면 첫 제자인 김성섭이 사동간인 이웃동네 청기동 훈장 김성구를 그리고 구수리로 증상교 치성 지내려 다니던 학살리 사는 친구인 오재겸을 인도하며 천도교를 신앙하던 외삼촌 유성국이 이웃 동네 친구인 이인명을 오재겸이 같은 동네 사람인 오내진 후에 박동국으로 대치과 동학을 믿는 군서면 학정리 신촌 사람 이재풍을 인도하며 소태산 박정민은 연성리 사는 친동생 박한석과 화요일에 머물던 송규를 인도합니다. 이들을 대개 알고 지내던 인근 지인들로 김성섭은 호영효제의 의영이었으며 영총사는 유성국은 외삼촌이며 이인명은 외삼촌의 친구, 박한석은 친동생, 박경문은 족갑벌이고 김성구는 같은 연배의 이웃마을 친구이고 오재겸과 오내진도 같은 면 학살리 사람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군서면 학정리 사람 이재품만 초면이었습니다. 이들 중 김성성과 김성구는 소태산 대각부 바로 입참하였고 유성구가 이인명, 오재겸은 여름과 가을에 이재풍은 이듬해 입참하게 됩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이처럼 동네 친구 또는 지인들을 제자 삼아 그들을 감화시켜 그들과 함께 고향에서부터 교화를 시작하였던 성자입니다. 고향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함입니다. 거의 고향에서 잘 안 됩니다. 그 대종사님 누구하고요? 다 알고 지내는 사람들. 겁나게 힘듭니다. 제가 생각보다 우리 동창에서 그렇게 인정을 못 받습니다. 우리 동창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 저만 인정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서로 인정이 잘 안 돼요. 왜요?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걸 알고 지내는 사이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학교 다니면 뭐 4년, 대학원 6년, 거의 6년. 또 뭐 군대 갔다 오고 뭐 하면은 그 사이에서 너무 많은 걸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가 참 쉽지 않아요. 대각이라는 소태산의 그러니까 질적 변화, 물이 끓는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그런 것을 다 상쇄시키고도 남는 대각이었다는 것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 전에도 아프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걸 싹 상쇄시켜 버릴 수 있는 대각이었다는 거예요. 대각 하시면 동기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대각을 한번 해보고 싶은, 이제 우리 동기들도 서로 다 모든 동기들이 다 그럴 거예요. 모든 동기들이 다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뛰어넘는 그 중력을 뛰어넘으셨다는 게 소태산의 대각이에요. 우리 그렇게밖에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죠. 모든 동창들, 동기만 다 그 안에 갇힙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서로서로 다 갇혀 있어요. 서로서로.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지만 저보다 더 심하죠. 대중사님이. 심하면 심하지 덜하진 않은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게. 근데 이걸 중력을 뛰어넘어 버렸었어. 다 아는 사람들. 다. 친인척으로 막 알고. 막. 친구들이고 또 막 당신 진짜 의형 같은 형이고. 그리고 어디서부터요? 고향에서. 이게 고향에서부터 이렇게 교화를 했다는 것도 소태산 대종사의 위대함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이런 관계성. 내가 이게 도표로도 한번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렇게 도표로 그려놓으면 이해가 쉽죠?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이런 것도 이렇게 뭐 따로 공부하기 쉽지는 않지만 한 번 정도는 이게 쫙 한번 봐주는 거예요. 한 번 정도는. 자, 제가 오늘 여기까지 봤어요. 제가 이런 걸 봤을 때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를 보면 대종사님께서 이게 지금 선회록인데 대종사님이 대각하시고 나서 이 얘기 여기 아까 여기 원기 원년 12월이라고 나와서 한번 읽어볼게요. 대종사 득도하신 후 심독히 자부하신 법열의 심경을 다음과 같이 수레하시었다. 도를 안 후로는 초동, 목수 의 노랫소리도 나의 득도를 찬양하는 것 같고 농군들의 상두소리도 내가 안 이치를 노래하는 것 같았다. 일심정력 들어대어 석고르게 잡아서 방고르게 잘 심세. 이게 뭐 모내기 할 때 이런 말인가 봐요. 석고르게 잡아서 방고르게 잘 심세. 방이란 건 네모진 것을 말한 건데 그 면적 단위에 딱딱딱딱 심으라는 거예요. 뭐 그런 소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이런 말도 이제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농부의 노래 소리가 그대로 도를 아는 말 같아서 그 사람들을 붙들고 물어본 일도 있다. 물어보면 또 아니야. 또 이제 이런 거지, 대명사님. 이게. 대명사님 태도 나와. 뭐 물어보고 그런 거지, 태도. 확인하고. 또 둘려먹고 또 그러면서 또 그거구나 이렇게 알고 이게 대명사님 태도예요. 또는 그해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여기 나온 같이 원기 원년 12월경 이게 맞는 타이밍이에요. 이게 이때요. 그해 겨울 범연동 이게 도뚜레미죠. 그 범연동이라면 도뚜레미면 어디예요? 이시제각이에요. 이게 저는 그렇게 봐요. 에 있을 때에는 생사고락 그 이치며 우주만물 그 이치를 억만 사람 많은 중에 내가 어찌 알았는고 생각하니 생각할수록 흥이 나서 저는 이 현장 일시제각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지금 우리가 이번 시간에 했던 저번까지 했던 최초법어 설했던 그곳인데 여기서 대명사님 재밌어요. 그 다음에 흥이 났다는 소리죠. 흥이 나서 하룻밤을 흥타령으로 앉아 세우고 이게 뭐냐면 대종사님의 이 어떤 느낌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제가 모르겠어요. 대종사님께서 서울에 계실 때도 어떤 그 유명한 창하신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냐? 이완철. 맞죠? 이게 일부러 초대해서 먹는데, 대종사님께서 그분이 하면은 같이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신 분. 제가 이 모습을 말하려고 하는 건데, 그랬는데, 자, 그때 흥타령으로 앉아 세우고, 이게 좋았어요. 이렇게 좋을 거고, 대종사님, 내가 지금 대종사님의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상상 속에 이렇게 얘기할 때 대종사님은 흥은 흥으로 받아들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수도인이라고 했을 때 그 태도를 말한 거예요. 흥을 흥으로 주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런 새벽 눈을 척설 놓은 게 막 이렇게 한 자 정도 막 쌓였다는 소리예요. 쌓였는데, 남학신, 이게 뭔 말인지, 굽이 있는 남학신인가? 남학신을 신은 채 뒷산에 올라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돌아왔으되 신발에 눈 한 점 묻지 않은 일도 있었다. 막 흥을 또 하는데, 이게 어디냐? 이게 범연동, 돛드램이라면은 거기 제가 볼 때는 이씨 제각이 있는 그 일대 산일 것 같은데, 다른 쪽에서는 이게 옥녀봉이라는 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옥녀봉은 아닌 것 같아요. 한참 멀거든요, 거기서. 나중에 가보면 알아요. 옥녀봉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거기 그 일대, 거기가 이게 골짜기예요. 골짜기 그 일대 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느낌이. 어찌 보면은 그게 장다리봉과 대파리봉 그 사이인데, 대파리봉 쪽 또는 장다리봉 쪽을 가셨다고 저는 봐요. 제 느낌이에요. 이게 누구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이런 말을 드렸냐면, 이게 기간에 보면 이런 기간이 나오잖아요. 원기 원년 12월경에 진실하고 신인군 9분을 먼저 선택하고 올 때도 대인사님 또 이때 내면적으로는 대인사님 심정을 얘기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찌 알았까 하고 막 흥타령을 또 이시제가, 그러면 이런 거 하면 거기 이시제가 가면 대인사님 여기에서 흥타령으로 하루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제가 또 이 눈 내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8인 제자들을 이렇게 8, 9인 제자를 모으실 때 이때가 한때 눈이 많이 왔다 하는 것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잡스러운 얘기도 언젠가는 도움이 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할 때 눈이 우리 눈 많이 오면 빨리 안 녹아요. 우리 옛날에도 막 도심도 한참 쌓여있잖아요. 한 척이 눈 많이 온 거예요. 그때 눈이 많이 올 기간에 겹쳐 있다. 그러기도 힘들겠는데. 예, 그렇죠. 옛날에는 쓰지도 않잖아요. 그냥 쥐골 같은 데 두어버리잖아요. 그런 것도 있다라고 이런 얘기고, 자, 여기서 이 인연의 관계, 저희가 지금 여기도 보면은 공부하시려고 막 하시는데, 인연의 관계를 여기같이 어떻게 잘할 것인지 고민하셔야 돼요. 이런 걸 보고 글로만 읽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데 서로 관계 있으면 이게 끈끈하게 서로가 서로를 계속 챙기고, 뭘로 가요? 결국은 우리가 이 공부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오신 이 표준제자 같이 우리도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여러 데서 읽어야지, 그냥 그랬구나 해보면 그런 거 없다고 지나가면 되지. 이거 한번 읽어보면 되지. 이게 우리하고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서로 해보아야 될 대목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인사님 첫 타이틀 제목이 뭐예요? 첫 제도의 방편과 구인제자. 서로 하다가 보면 안 되면 어떤 방편도 쓰고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구인제자의 결과 같이 이런 신심 있고 진실한 이런 관계가 서로 돼야 된다는 게 이 장의 핵심입니다. 그래 봅시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이제 해보는 거고, 많은 대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대인사님이 스텝이 재생세의 경륜 스텝으로 1교법의 연원 넘어가고, 최초 법을 넘어가고,
첫 제도 방편과 구인제자 이제 스텝 3번 밟았어요. 네. 자, 다음에 4번 첫 조당과 훈련, 그 다음에 법의대전과 창립항도 5스텝까지 갈 거예요. 여기까지 갈 수 있도록 서로 이제 해봅시다. 네. 오늘 이렇게 토요일 이 주말에 이 어려운 시간에 오셔서 이렇게 공부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